반갑습니다. 위투스 오승준 수로인술팀에서 덕성여대 파이널을 맡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덕성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험 구성 및 시간입니다. 수학은 두 문항이 나오고요. 한 문항당 소문항이 최대 3문항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문항이 6개 정도 나오는데 시간이 90분이니까 소문항 하나당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영 비율은 논술 80%에 학생부 교과 20%입니다. 그래서 8대 2로 반영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는 수학, 영어, 과학 세 과목을 반영하고요. 밑에 등급표를 보시면 1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5등급은 100점 만점에 19.2점. 그래서 1등급과 5등급을 비교하시면 이 차이는 0.8점밖에 나지 않고요. 1등급과 6등급을 비교하더라도 1.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6점 차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학생은 학생부를 신경 쓰지 않고 논술을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7등급, 8등급인 학생들을 보시면 7등급인 학생은 1등급 비교했을 때 3점 정도, 2.8점이 더 감점이 돼서 시작하고 8등급인 학생은 4점이 감점되는데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사실 3, 4점은 크지 않은 점수지만 신경이 쓰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7등급, 8등급인 학생이 덕성여대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논술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교과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고 논술 성적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논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입니다. 수능 응시 영역은 국어, 수학은 가나 상관없이 칠 수 있고요. 영어, 탐구도 사탐, 과탐 상관없이 응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과탐 중에서 2합 7인데 반영하는 두 개 영역은 각각 4등급 이내를 맞아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수학 나와 영어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수학 나와 영어 등급이 2합 7 이내여야 하고 수학 나도 영어도 각각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수학 가를 선택하고 또 영어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2합 8을 맞추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 영역이 각각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능 수학 가, 나형 범위에 따라 출제되고요. 기한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필, 샤프, 지우개가 사용 가능하지만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사용 금지입니다. 답안 연습은 문제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또 고사장에 가서 시험지 위에 유의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징 및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는 문항수가 감소했습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3문항이 출제되다가 2020학년도부터는 2문항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이전 문제를 보면 3문항이 꼭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는데 2020학년도 모의를 보면 2문항으로 줄이면서 한 문항은 미적과 확통이 결합된 문제, 또 한 문항은 기하 문제 이렇게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하나씩을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2020학년도 기출을 보면 미적 하나에 벡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이 빠졌죠. 근데 올해는 기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적 하나에 확통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 특징입니다. 주로 문제의 상황을 설명하는 제시문이 나오고요. 이런 제시문이 이제 예를 들자면 곡선이 특정 점을 지난다는 조건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동점의 위치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 반복 시행의 결과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사건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이런 제시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복잡하지 않은 계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덕성여대는 12월 6일 일요일 수능 직후에 바로 논술고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수능 직후에 수능이 끝나고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늦고요. 수능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12월 6일 일요일에는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다른 학교와 혹시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